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2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장이 금요일날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깜짝 놀랐죠. 급락해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좀 잘 버티는 거는 같아요. 그죠? 최근에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견조한 모습은 이어지지만 그래도 미국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왜 빠졌는지 한번 점검해드리고, 또 시진핑 AI 총력전에 복권된 마윈이 220조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AI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오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뭐 데이터 센터 임대한 거 계약 취소했니 많이 막 얘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한 외국계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EQT라는 천연가스 생산하는 미국 업체가 CEO가 천연가스 여전히 중요하다, FDA가 비만 치료제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이제 풀렸다. 그리고 트럼프 중국의 이게 오늘 좀 컸죠. 이 보도가 주말에 제가 그 일요일 날 봤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정리는 좀 했는데 딱 답은 이거는 HMM의 호재구나. 그걸 이제 느끼긴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니나 다를까 HMM이 급등해 버렸고요. 뭐 조선주 중에서 오늘 삼성중공업 급등했죠. 또 버핏 미국 주식 버리고 일본의 5대 상사 기업을 매수를 더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꾸 이제 버핏도 일본 좋게 보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일본 증시가 좋다 이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화가 좀 요즘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뭐 버핏도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리고 세계 최고의 AI 돈이 되는 오지라, 이거 이제 요거는 그 뭐죠? 요거 그 웹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이벤트들은 유가 하향 안정, 이거 그래프 몇 개 보여드리고요. 한알령 해제, 요게 이제 화장품에 어떤 영향, HMM이 SK 해운 인수하기로 이제 했는데 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코오롱인더, 유진테크, 그리고 전자공시론 DYPNF, SM, 두산밖에, 실리콘투, 현대글로비스. 오늘 실리콘투는 이 공시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월덱스가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좋았습니다. 월덱스 반도체, 소부장 그 부품 기업인데 이제 작년보다 훨씬 좋은, 재작년보다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난주 미국은 급락했어요. 뭐 이렇게 안 좋았어요. 예, 다 초토화가 좀 됐고,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뭐죠? 금리 떨어졌는데 미국이 급락했다. 이건 경기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10년물 금리는 미국 경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안 좋았고요. 유명 투자자. 근데 미국은 사실 요즘에 계속 경고하죠.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경고 조심해라. 그래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빠져버렸어요. 비만 치료제 공급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노보노디스크나 이제 이쪽이 좋았고, 미국 증시는 지속된 고평가 부담. 뭐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뭐 계속 부담됐었죠. 저도 이제 이거 쓰면서도 참 저도, 예.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뭐 때문이라고는 100% 이제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누적된 거죠. 이런 부담들이. 그리고 S&P 글로벌 PMI 지수, 이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제조업은 좋아요. 제조업은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좋아요. 우리 한국은 제조업 지수가 더 중요해요.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 증시는 서비스업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을 달리 보셔야 돼요. 제조업은 좋았고, 근데 지난 2년간은 이게 정반대. 제조업은 안 좋고 맨날 서비스업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맨날 뒤처지는 거죠. 이게 바뀌었다는 거고, 미국 GDP의 70%가 서비스업이니까. 또 월마트가 지난주 한번 설명해드렸죠. 다소 어두운 경고를 했죠. 관세 때문에. 그리고 스티브 코엔 미국 경제 둔화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 달 전부터인가 2달 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자료나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장기 채권을 했지, 방어 측면에서 투자해 놓는 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장기 채권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를 거예요. 왜냐,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럼 주가는 빠지는데 채권에서 만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요즘에는 뭐 어떤 자산이든 우리가 투자 가능한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공부해야 되고 일본도 공부해야 되고 뭐 공부할 건 너무 많은데 그 공부는 아무튼 시간이 없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해서 최대한 요 유튜브 또 저희 지금 최근에 이제 자료들 올려드리잖아요. 저희 회사 이제 MTS나 HTS도 올려드리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다음 달 중순경에 지금 오픈을 할 예정인데 일단 글은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 오늘은 어쨌든 이제 미국의 경기가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트럼프는 계속 관세 협박합니다. 자동차 관세 부과하겠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 예, 고평가 부담, 뭐 이거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 관세예요. 이 중에 경기 둔화 우려만 좀 새롭죠. 예, 최근에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게 겹쳐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 세 번 할 확률이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없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외신 보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데 거기에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증시 버티다가 트럼프 압력에 굴복하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개봉할 그러니까 영화래요. 네, 저도 뭔지 모릅니다. 노보카인이라는 영화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직 개봉 안 했어요. 요 남자 주인공이 저렇게 두들겨 맞아요. 근데 아픔을 못 느껴요. 초능력이죠. 근데 결국엔 이제 나중에 느낀다는 거죠. 공포가 누적되면 이 고통을. 예, 그러니까 극심한 위험에 처할 때까지는 너무 데미지가 커지면 이제 고통 느끼는데 주식시장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 초능력자처럼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그냥 꿋꿋이 버팁니다. 그러다 이제 금요일 날은 한 방 맞아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게 S&P 글로벌 서비스 PMI가 이제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그랬지만 향후 전망이 어두운 데다가 밸류는 비싸죠. 모멘텀은 좀 뭔가 없는 것 같죠. 거기에 경기까지 이거 꺾이나? 이제 그래서 그냥 야 좀 쉬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빠졌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뭐 뭔가 큰일이 난 건 아니에요. 큰일 난 건 아닌데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이 표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 PMI가 52.9에서 49.7로 예. 원래 예상이 53이었거든요. 충격이 50 이하면 경기 불황이에요. 안 좋은 겁니다. 23년 1월 이후 처음이에요. 거의 2년 만에. 그래서 연초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보였던 낙관적 분위기 사라지고 불확실성 증가, 기업 활동 지연, 물가 상승, 어두운 그림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또 연방 정부의 뭐 기업들의 지출 삭감부터 관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2월 서비스업 활동은 멈췄다. 예. 그러니까 은행, 의료, 여행, 레크리에이션 이런 분야인데 대부분 여기서 미국인들 다 고용을 많이 하거든요. 제조업은 반대로 올랐잖아요. 근데 뭐 제조업도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리 선주문 올린 거 아니냐.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있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는 건 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월 이 데이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 급격히 둔화될 것 같다. 또 고금리와 지속적 물가 상승에도 미국이 잘 버텼는데 이제는 좀 그 이런 불확실성 예,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요 뭐 엄청 악화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정책이 애매하잖아요. 뭐 세금도 확실하지도 않고 세금 깎아준다는 건지 관세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명확하진 않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 어떨 것 같아요? 급등하고 있죠. 사람들이 전망하는 수치예요. 이게 안 좋은 거죠. 향후에 물가 오를 것 같은데요? 왜요? 관세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저걸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미국의 1월 기존 주택 판매도 둔화됐는데 이게 미국의 주택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담보대출 금리인데 엄청 높죠. 6.85%예요. 30년 만기. 이게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주택주들이 요새 안 좋아요, 미국에. 그 주택 판매가 확 줄죠. 홈디포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예. 그 스티브 코엔이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유명 헤지펀드 포인트 7의 이제 회장인데 관세가 긍정적일 수 없다. 관세는 세금이다. 노동력이 빠르게 증가하기도 어렵다. 예. 미국 경제 성장률 2.5에서 1.5로 둔화될 거다. 이 말이 맞으면 이제 미국 채권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또 트럼프는 미국의 채권 금리가 떨어지길 또 원해요. 예. 그런 부분에선 또
어쨌든 미국 금리가 지금 이제 물가가 튀지만 않는다면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럼 이건 달러를 떨어뜨리니까 우리나라한테 좋아요. 달러가 확 떨어지거든요.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죠. 왜? 한국은 또 제조업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은 좀 당분간 좀 좋지 않을 수는 있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 시젠 같은 기업이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거 왜 올라갔나 그런 거 좀 생각하셨을 텐데 미국도 올랐어요. 모더나. 중국에서 신종목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됐대요. 이제 이 바이러스 학자 시정리가 그 중국 연구팀이 이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인간 수용체를 사용해서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이게 인간에 지금 전염됐다는 건 아니에요. 발견했고 위험하대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전염이 되면 확 퍼지는 거죠. 지금 됐다는 건 아니에요. 발견만 한 거예요. 조심하자는 거죠. 인간에 전염되고 있다. 이러면 더 심각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예전 FDA 국장도 이런 일 꽤 흔하다. 그래서 여기서 임박한 위험 가지고 지금 뭐 위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아직 인간 간염까지 나온 건 아니고 실험실에서 발견한 정도예요. 관리만 잘하면 가능성 높지 않은데 근데 혹시라도 저게 새버리면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런 내용이고 근데 어쨌든 이게 빌미가 돼서 백신주가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테슬라, 엔비디아 뚜렷한 이유 없이 증시 빠지면서 급락했고요. 리비안도 급락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악재가 나왔어요.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청구관에 무슨 얘기냐면 의심스러운 진단에 대해서 지금 의사가 치료도 하지 않은 질환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 환자 기록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보험금을 탔다. 이런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나 봐요. 불법 관행 때문에. 급락했고 노보노디스크 올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고비와 오젬픽 공급 부족 해결됐다. 네, 그리고 이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걸 본떠서 만든 모방체조 감량약 판매해온 회사가 있어요. 힘스라고. 힘스앤저즈 맞나요? 네, 마이너스 22% 폭락을 했습니다. 셀시우스는 에너지 음료 업체인데 이게 알라니 뉴트리티션 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여성 고객에게 기능성 음료 웰빙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요게 인수해 버린대요. 예. 그래서 요거 합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점유율이 올라가서 셀시우스 주가 올랐고 GE 버너바는 급락했습니다. 이제 알루미늄이나 철강 소재 가격이 급등하면 이 회사가 이제 전력 인프라 만들잖아요. 그럼 전력망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고 조금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아요. 미국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날 것 같고 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AI인데 이제 3년간 220조 원 대규모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마인이 얘기를 했고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거 한번 소개해드렸죠. 심포지엄 여기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마인이 이제 시진핑한테 선물 준 거죠. 저 이만큼 투자할게요. 잘 좀 봐주세요. 이런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투자하는데 미국은 이미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 또 엄청난 돈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빅테크 AI 투자 맞먹는 돈이 중국에서 투자돼요. 중국 AI 산업은 앞으로 6년간 1976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대요. 1976조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와, 정말 무섭죠. 이게 중국이 투자하는 거고 중국의 중국 M7 매출 영업 이익 증가율인데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은 증가율이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AI 지출이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AI 지출 준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오늘 요거 쇼츠로도 아마 이거 올라갈 겁니다. 요 내용 간단히만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뭐냐면 돈 계속 들어갑니다. 저도 이 기사 보고 이 기사 읽길 너무 잘했어요. 예. 저도 이거 주는 거 아닌가? AI 지출 줄지 않나? 계속 이어지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빅테크는 계속 투자한다고 하는데 아니 딥시크가 나왔고 이 계속 이어지나? 이제 그런 의심을 안 한 건 아닌데 예. 누구든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근데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다 투자한대요. 저 중국 보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누굽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XAI도 앞으로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거 보면 어쨌든 투자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도 이제 의구심을 우리가 떨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뭐 추론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AI 챗봇 요즘에 챗GPT도 쓰시면 얘가 생각을 하고 답을 줘요. 예, 요즘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계속 매일매일 씁니다. 자료 만들 때 너무 좋고. 예. 근데 어쨌든 딥시크가 학습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공포를 줬지만 이제는 추론과 AI 에이전트는 비서죠. 내가 할 일을 이 AI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추론은요 100배 이상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학습보다. 그러니까 추론 모델이 몇 분 또는 몇 시간을 스스로 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챗GPT한테 얘가 답을 주는데 예, 얘가 이제 답을 줄 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단어를 100배만 단어 써요. 예, 학습보다. 그럼 저 100배만큼 컴퓨팅 자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빅테크는 25년 2,150억 달러. 이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죠. 괜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딥시크가 가성비 모델로 AI 컴퓨팅 파워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고 쳐볼게요. 그럼 안 좋죠. 야 이제 컴퓨팅 수요 주는데 근데 추론이 표준이 되면 100배 증가하면 통합적으로는 10배죠. 10분의 1 줄지만 100배가 증가하니까. 이제 시작이 불과하고 또 그록3 있잖아요. 그록3 지난주에 했던 AI GPU를 100만 개까지 하겠대요. 현재 20만 개인데. 미친 듯이 사겠다는 거죠. 이제 키보드의 키 입력이나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모든 음성, 적어도 하나의 AI에서 복제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AI가 다 그대로 복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AI 시장은 1000배 커진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결국 국가 대 국가의 투자도 이어지고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대규모 지출은 지속되고 예. 다만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추론 시장이 이제 열리거든요. 그럼 10배 컴퓨팅 파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 얘가 한 번씩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실제로 주말에 썼던 건데 온토 이노베이션이라는 미국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알려줬고 검색해서 근데 그럼 이 회사의 최근 실적 분석에서 앞으로 전망 좀 해줘라 네가. 이게 진짜 어려운 영역이죠. 근데 생각합니다. 이렇게 2초 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원을 써요. 여기에 실제. 옛날엔 이 기능이 없었단 말이에요. 추론은. 이 기능이 들어가서 본인이 생각한 답을 써줘요. 그게 바뀐 거예요. 이제 저게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 AI 투자는 이어진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이게 이슈가 됐죠.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취소. 요 보고서로요. TD 코인. 저도 뭐 어떤 회사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TD 코인이라고요. 예, 여기 어쨌든 이제 증권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보고서를 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취소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챗GPT한테 맡겼죠. 야, 네가 좀 해석 좀 해봐라. 예, 금방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TD증권의 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임대를 최소 2군데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에 해지해버렸대요. 이거 안 좋은 거죠. 투자 안 한다는 거야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가 놀래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데이터 센터 근데 공급 과잉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인데 1100메가와트 규모의 계약을 취소했다는 거다. 그리고 각국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이거를 미국으로 이제 집중하겠다. 그리고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라고 있어요. 요걸 쓰거든요. 근데 오픈AI가 최근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오라클을 들여냈죠. 오라클도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오라클로 빼려는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걸 빼려는 거. 그래서 이게 업계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 약간 지분 싸움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빠지고 여기에 스타게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메타도 메타버스 관련 투자 축소할 때 임대 취소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오픈 AI랑 지금 뭐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줄인다. 이거는 너무 과장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고객이 지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걸 누군가 가져가죠.
어디가? 스타게이트, 소프트뱅크나 오라클. 그럼 투자는 계속 이어져요. 이쪽으로. 오픈 AI는 더 투자할 수도 있어요. 야, 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독립할래. 너네들이 도와줘. 나 투자 더 많이 할 테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흔들렸다는 건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앞서서 이런 걸 미리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노이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미국의 EQT라는 이제 CEO가 천연가스가 AI 전력수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할 거다 이분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CNBC. 예. 이 매드머니수라는 게 정말 유명하죠. 짐 크레이머. 예.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천연가스가 증가하는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대부분을 차지할 거란 걸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앱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중요하다. 최근에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 천연가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바이오 FDA에서 비만 치료제 공급 부재 문제 해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체중 감량 치료제 위고비 그리고 당뇨병 치료 오젬픽이 공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거 막 그 약국 미국의 약국 같은 데서 복제약을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거. 이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올랐고, 저는 어쨌든 구조적 성장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여전히 아직은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예. 또 점점 우리는 고령화되니까. 그래서 요거죠. 이제 이건 제가 한번 적어본 건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비만 치료제 밸류체인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또 한국에서 한미약품이 만들고 있고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트 이제 이런 기업들이 관련돼 있는 거죠. 예. 저런 내용들을 저희가 적어서 이제 MTS나 저희 투온투게더라는 서비스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석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뭐 오늘 저 바이오로 올린 건 아닌데요. 요건 올려드렸죠. 조선해운 트럼프 중국의 해양력에 도전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 제안.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난리가 났죠.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중국 배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무역대표부가 공고문을 냈어요. 이거 작년 3월에 기억나세요? 미국이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들어오면 벌금 부과할 거다. 실제 그게 현실화되어 버렸어요. 아직 결정은 아닌데 무역대표부가 공고문을 실제 냈습니다. 이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들어올 때마다, 아니면 선박에 실은 뭐 컨테이너 거기당 1000달러 수수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들어오고 싶어? 벌금 내. 이거죠. 중국산 선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덴마크의 머스크랑 해운사가 중국의 컨테이너선을 엄청 많이 발주했잖아요. 중국이 컨테이너선은 1등이에요. 그럼 중국산 선박을 이용해서 미국 가요. 벌금. 중국 회사가, 중국의 해운사 있죠. 중국에도 코스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회사가 미국에 가요. 너 그냥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선박, 해운사 다 벌금 냅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 시행 직후부터는 미국으로 이제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수출할 때 미국 선사를 이용해야 돼요. 미국 국적. 7년 후에는 15% 이상.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배를 만들겠죠. 예. 그럼 이거는 하나오션한테 좋은 거죠. 미국에 조선사가 있으니까. 예. 미국이 배를 못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 선사의 국적을 앞으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에 주로 수출되는 게 뭐죠? 예, 컨테이너 선으로 수출되죠. 중국에서 가는 배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에요.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리튬이온 배터리 이거 다 컨테이너선이 싫겠죠. 그럼 당연히 컨테이너선 운임이 오르겠죠. 중국 배를 안 쓰려고 할 거고. 그럼 우리나라 해운사가 반사이익이죠. 그죠? 주로 컨테이너선. 근데 미국이 컨테이너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15에서 한 20% 정도 된답니다. 유럽이 10에서 15. 적은 수량은 아니에요. 그럼 HMM한테 호재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HM이 그래서 올라간 거야. 예. 어떠니 왜 아마 그러실 거 오늘 HM이 왜 올라갔지? 예. 주주환원했나?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이 뉴스 때문이고, 당연히 오늘 또 조선사도 중에서 삼성이 그동안 못 올랐죠. 군함을 안 하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삼성이 좋았죠. 이런 겁니다. 중국 선사 입항할 때마다 요금 부과. 중국산 선박을 보유한 선사, 중국산 선박이 미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이게 있어요. 선단의 50% 이상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중국 배가 아무튼 많으면 벌금이 높아져요. 예,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향후 24개월 내 주문 또는 인도가 중국 조선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선박을 또 주문할 예정인 선사도 벌금. 미국산 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하면 오히려 보너스 줘요. 이거 보시면 답 나오죠. 야, 그냥 중국 배를 다 몰살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회사 중에 HMM이 미국에 가긴 가는데 뉴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지금 당장의 단기 효과는 아니에요. 근데 운임은 모르겠지만 코스코 여기가 중국 회사인데 중국은 LA 롱비치로 가요. 이 회사들이 수혜를 받겠죠. 근데 어쨌든 HMM도 수혜를 받습니다. 왜? 운임이 올라갈 거니까. 중국 배를 규제하니까 뭐 코스코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미국 주식을 버린다. 미국 주식 실제로 팔고 있어요. 본인은 입으로는 미국 주식 여전히 뭐 그렇게 뭐 버리거나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악당은 누구겠습니까? 트럼프 얘기하는 거겠죠. 재정 지출 막 한다. 어리석다. 부채 많다. 그 일본 기업에 장기 투자하겠대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 역대 최고의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3,450. 우리나라 돈으로 480조. 어마어마하죠. 1년 전보다 2배 현금. 근데 이 내용은 저도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이 현금 많이 늘린다. 그랬는데 시장은 아랑곳도 안 하고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고요. 버크셔 회사회가 이 현금 보이시죠? 예, 어마어마하죠. 계속 쌓고 있고 버크셔 회사의 현금 보유액이고 요게 주식 매도 매수입니다. 요게 매수고요. 요 옅은 파란색이 매도인데 지금 계속 22년 4분기부터 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주식 비중 줄였잖아요. 일본 5대 상사 기업들의 지분을 늘리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예, 서한을 보내서. 이토츠,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스미토. 저 이거 보면서 야, 이 기업들 지분 더 늘리겠구나. 계속 사겠구나 그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상사업체들한테도 좋을 수 있죠. 그죠? 예, 한국의 상사 현대코퍼레이션이나 뭐 포스코인터나 LX인터 지분 원래 9.9%까지는 사기로 했는데 합의를 했대요. 10% 이상으로 늘리기로.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지분 투자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본을 좋게 보는 거죠. 주가도 싸고. 그래서 이런 좀 투자 결정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한번 볼게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몇 개는 제가 내일로 좀 미뤘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자 AI 관련해서 이 미래에셋증권의 한종목 연구원님이 요즘에 아주 보고서 잘 써주시는데 일론 머스크의 XAI죠. 기업 AI 기업. 이게 그록입니다. 나온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죠. 설립 2년도 안 됐는데 이게 그록이라는 게 화성인들 언어로 들이마시다래요. 그러니까 로버트 A 하이라인의 공상과학 소설이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록 소리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고 AI 에이전트 개발이 목표고 92일 만에 20만 개 GPU로 학습했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100만 개 하겠대요. 100만 개 상상해 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뛰어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GPU뿐입니다. 예. 이런데 뭐 지출 줄인다. 그것도 아닌 거죠. 강력한 AI 슈퍼 클러스터 두고 테슬라가 코텍스가 여기 자율주행 쪽인데 GPU 5만 개 갖고 있고 이번에 XAI 콜로세스 소스가 20만 개 도합 25만 개 갖고 있죠. 일론 머스크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1만 개 갖고 있어요. 좀 초라해 보이죠. XAI가 아무튼 20만 개 증설한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여기 전력 공급도 되게 난해했어요. 일렉트로닉스 있죠. 가전회사. 여기 미사용 공장 이제 인수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 이거 만들어놨거든요. 전력 15메가와트밖에 못 쓰는데 250메가와트 써야 되거든요. 20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주변에 트레일러 깔아가지고 그 천연가스 라인이 있나 봐요. 그거 태워가지고 가스 태워서 전력을 만들었대요. 예, 그리고 바로 옆에다 천연가스 발전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천연가스가 AI에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XAI가 했으니 다른 기업들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 버리래요. 하기 어려워요. 메타가 GPU 12만 개 갖고 있거든요. 오픈 AI가 10만 개. XAI 이제 100만 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300억 달러.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오픈 AI의 인재, 천재 AI 과학자 일리아 수축해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기업을 만들었는데 기업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업 가치가 현대차랑 똑같아요. AI 얼마나 높은 밸류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웹툰인데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기업들 요새 안 좋죠. 근데 이 기업들은 모멘텀 생기면 금방 갑니다. 2, 30%. 그래서 안 좋을 때 투자라는 거예요. 모멘텀을 근데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세 개. 대형 미디어가 닌텐도 스위치 보통 게임기거든요. 인기 많죠. 요거 유통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위치 2가 올해 아마 하반기에 발매가 될 거예요. 이제 그 모멘텀이 있으니까 4월 2일 날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스위치 2 출시를 공개하니까 올해 이게 요런 전략은 뭐냐면 미리 사가지고 저런 뉴스 때문에 급등할 때 팔아버리는 거죠. 예, 흔히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내용으로 좀 뭐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제로 나온다고 따라가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애니플러스는 하반기에 귀멸의 칼날이 무한성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대요. 귀멸의 칼날 진짜 인기 많은 애니메이션이죠.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요거 2기가 일본, 미국, 중국에서 다 인기 있대요. 중국에서도 막 1등하고 그런대요. 그러면 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화학은 지금 요게 중국의 원유 수입별 국별 비중인데 중국에 보시면 요게 검은색이 미국이죠. 맨 위에 보이세요? 미국? 거의 없죠. 근데 앞으로 미국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거 사주면 좋죠.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트럼프도 별말 할 수가 없죠. 자기네 거 사주니까. 주로 러시아에서 많이 받았는데 아마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LNG 수출량인데 여기 밑으로 꺾이는 거 있죠. 약간 연한 파란색. 요게 아시아로 가는 거고 위에 있는 거 이게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수출이 확 늘어버렸죠. 지금 아시아가 줄고.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지금 이게 다 LNG 선박으로 운영하는 거죠. 또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규모 추이인데 터미널 용량이고요. 이게 LNG 수출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터미널 용량은 올라가요. 앞으로 계속 건설. 그러면 LNG 기반 시설 이렇게 만들면 우리나라 조선조, 피팅 회사 이런 회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는 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건 태양광인데 미국이 지금 동남아산 태양광 관세 때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수입량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동남아에서 수입하거나 이런 비중뿐만 아니라 전체 모듈 수입량을 확 줄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미국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공급 과잉이 심했는데 해소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솔루션한테 좋아요. 예. 미국이 수입하는 저 모듈이 줄어들면 공급 해소가 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공급 과잉이. 화장품은 한한령 해제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한한령이 풀려도 중국 내 인지도가 과거보다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다. 근데 이는 아직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래도 한한령이 풀리면 인지도 제고에 도움은 되겠죠. 중국의 소비 경기 회복 가능성 이거는 가능성 높죠 지금. 예. 4분기부터 이미 중국 화장품 수출이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국내 ODM 업체들 중국 법인 실적은 근데 아직 개선 기미는 좀 보이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4분기부터 중국 화장품은 돌아섰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 중국에서 사업 준비가 잘 된 회사들 구조조정 좀 끝낸 회사들 이런 부분에서 아모레, LG생활건강이 지난 몇 년 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전년도에 1,000억 가까운 영업 손실을 했어요. 이게 이제 조만간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DM은 매출만 회복되면 돼요. 영업 레버리지,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쁘게 보지 말자. 지금 뭐 엄청 좋아진 건 아닌데 중국 화장품 소비 경기 바닥 지나고 있다. 실적 턴어라운드 준비 마쳤다. 그래서 아모레, LG생건, 코스맥스 애경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대중국 홍콩 화장품 수출인데 좀 줄었죠. 예, 조금 완만하게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이제 어쨌든 바닥은 찍었어요 여기서. 중국의 소비 부양 효과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운 업종은 HMM이 SK해운 인수한다는 이제 공시가 있었거든요. 인수가 2조 원이고 HMM은 컨테이너 비중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SK해운은 또 반대로요. 가스, 탱커, 벌크선, 벙커리. 예.
이런 걸 또 운반합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 HMA 인수를 하게 되면 해운 포트폴리오가 다 변화되니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원래 주력은 LNG 사업부인데 SK해운이 HMM이 과거 LNG 사업을 매각했어요. 그래서 29년까지는 LNG 사업에 진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SK해운은 벌크선, 목재 같은 거 싣는 거죠. 석탄, 탱커 PC선 원유로 운반하는 거 24대, LPG 14대, 벙커링 이제 그 배를 그 LNG 연료로 쓰는 배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급유해 주는 거죠. LNG 연료를. 그다음에 LNG 운반선 7대. 벌크선 8대 중에 4대는 펜오션에 매각할 예정이고요. SK는 좋아요. 돈도 잘 버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요. 순차입금이 5조. 그래서 이 SK은의 최대 리스크는 이제 저 차입금 감소시키는 거. 저게 좀 가장 큰 난제인 것 같고, 예. 인수 가격은 좀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 기업에 비해선. SK해운의 추정 실적을 HMM에 그대로 가산하면 HMM의 매출은 1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한 8.5에서 9.5 정도 증가가 좀 가능하다. 하지만 컨테이너선 운임은 예측이 어렵고 떨어질 거라고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되면 SK해운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선 비중이 줄어드니까 저게 이제 효과가 더 커 보이겠죠. 다만 HMM의 순연금은 10조거든요. SK해운 인수하면 순연금이 줄 거예요. 4.2조 원, 4.7조 원까지. 그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HMM 같은 한국 선사에도 지금 컨테이너만 하기에는 좀 부담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또 돈도 많아요. HMM이 10조 이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M&A 하고 그리고 주주환원도 하면서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주주환원하면서 안정도 찾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으려는 결정인데 이게 잘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4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했고요. 다만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이익이 좀 있어서 좋았고 그래도 싸죠. 예. PER 2.7배. 해외 사업부도 정상화되고 있고 배당이 문제입니다. 이게 25년 실적은 일부 눈높이 조정되지만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5% 넘거든요. 요걸 실제로 실현시켜 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코오롱 인도는 이번에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뭔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아라미드 뭐 방탄복 같은 데 들어간 특수 소재고요. 여기가 어쨌든 좀 살아날 걸로 이제 향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뭐 지난 4분기까지 썩 좋진 않았고 패션도 좀 안 좋았고요. 그래도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이 17%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아라미드가 좋아질 거고 그 타이어 코드 여기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화학주들 너무 부진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탈출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올라가려면 매출을 올려야 돼요. 이 코오롱 인도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결국 코오롱 인도가 더는 안 빠지고 있어 버티겠지만 매출을 끌어올려야만 주가가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봐야 되겠고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죠. 뭐 대표 기업이고 예, 뭐 4분기 실적도 워낙 좋았고 미국 자회사 유지너스가 흑자 전환했대요. 경쟁사 대비 실적이 좋은 게 디램 3사 모두에 공급을 해요. 삼성, 마이크론 다. 여기 또 그 미세 공정이죠. 예, 기존 공정보다 더 얇게 하는 그쪽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니까 그런 쪽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PER도 12배로 부담도 낮다라는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공시 한번 볼게요. 예. DYPNF가 이제 영흥 125기 환경 설비. DYPNF 정말 오랜만이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환경 설비 같은 거 만들고 분체 이송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어떤 물체를 공기로 탁 싸가지고 이송시켜주는 그런 이제 설비. 예, 주로 공장, 석유화학 공장 같은데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환경 설비.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는 되게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거를 뭐 집진하거나 포집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설비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요게 SM인데 SM이 DOU 지분을 인수를 더했어요. 10% 정도. 8%인가? 예. 10%. 예. 그래서 취득 금액 1,355억 주고 주로 JYP에서 요겁니다.
카카오가 SM을 지배하고요. SM이 DOE를 원래 1.01%밖에 없어요. SM의 자회사 100%, SM 스튜디오스가 DOE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번에 JYP가 원래 18.04인데 여기서 8.04를 떼고 10%만 남겨주고 SM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SM 지분율이 다른 뭐 특수관계인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DOU한테는 좀 안 좋은 게 이거 DOU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JYP 소속 아티스트가 이제 저기 지분 팔았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당장 그럴 가능성 높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분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고 SM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DOU가 이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돼요. 연결로. 기존에는 그렇게 편입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DOE 실적이 다 고스란히 반영돼요. 그 DOE가 요즘에 중국에서도 텐센트 뮤직과 제약 맺었잖아요. 이 3, 4월부터 중국 서비스 시작하니까 이것도 이제 SM 실적에 차후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DOE는 SM 실적의 연결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결. 지난주 토요일 날 기억하시죠? 제가 연결 재무제표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그거 이해하시면요 이런 공시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연결로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함께 배우기 재무제표 파트 8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JYP는 현금 챙겨서 좋아요. 955억 챙겼고 원래 482억 원에 취득한 건데 2배 이상 받고 잘 또 정리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바퀴에서는 주식 소각 결정했고요. 실리콘투가 유증 결정을 했는데 유증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호재로 작용했어요. 글렌우드 크레딧 이게 사모펀드인데 여기가 올리브영 투자했던 데로 옛날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보유한 이 실리콘투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물류센터를 아마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글렌우드가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45억 원 투자 이제 유치하고 500억이 빚을 갚는데 그래서 이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연간 이자 비용 20억 정도 절감 가능하고 주식 수는 반대로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글렌우드라는 회사가 옛날에 올리브영 투자했고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실리콘투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투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규복 대표가 지분을 좀 매수를 많이 했고요. 2억 5천만 원 정도 매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이 끝나서 한번 시장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지수 이 정도면 진짜 선전했죠. 잘 버텼던 것 같고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코스닥이 거의 보합에 끝났고 미국과는 차별화되죠 확실히. 그래서 강세장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진짜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2% 급락했는데 저렇게 한국이 잘 버틴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또 팔았는데도 개인의 매수로 오늘은 또 이것도 되게 드문 경우죠.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백화점 관련주에선 대구백화점이 아마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2차전지 요새 뜨거워요. 삼성 SDI가 오랜만에 돌렸고 그다음에 액침 냉각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위트, 뭐 GST 이런 기업들이 좀 강했고 2차전지 소재도 강했고 해운주, HMM. 다만 이런 이슈로 올라갔다면 이게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이제 재료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컨테이너선 본업이 좀 돌아서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뭐 주가가 구조적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은 일부 필요한 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 진단 키트는 아까 말씀드렸고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코로나급의 전염병 그게 발견됐다. 근데 실험실이니까 확산될지는 좀 확산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주가에는 그게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 오늘 동양생명 종합상사주들 중에서 오늘 포스코인터가 좋았네요. 급등했고 그 다음에 리비안 관련주들 좋았고 2차전지가 오늘 좋았습니다. 통신주도 KT가 어느새 5만원 근처까지 왔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피팅주도 이제 LNG 이슈 나와서 좋았고 자동차 대표주도요. 아까 KG 모빌리티가 실적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좀 안 좋았어요.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투자, 임대 뭐 이런 부분, 챗봇 관련주도 좀 부진했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좀 부진했죠. HBM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DI는 어쨌든 지난주에 좋은 그 긍정적인 공시를 냈지만 여기도 이제 HBM 관련주. 그래서 오늘 HBM 관련주는 그냥 한번 한 방 다 맞아버린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화장품도 오늘 이제 여기 실리콘2는 좋았잖아요. 아까 설명처럼. 근데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또 급락하는,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기업들은 급락하는 모습을 면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화장품이 안 좋았고 우주항공도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약세장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증시가 잘 버텼고, 오늘 주인공은 2차전지. 2차전지가 시총 큰 기업들 중에선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다시 LG엔솔이 시총 3위로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오늘은 조선주 좀 쉬었지만 삼성중공업 좋았고 해운주 좋았고 2차전지, 변압기 좀 안 좋았고요. 네. 그리고 현대로템, 방산주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HBM. 네. 그리고 코스닥은 알테오젠 같은 주도 좀 빠졌고 로봇주 빠졌죠. 뭐 실리콘2가 오랜만에 좋았고, 네. 반도체는 대부분 좋진 않았습니다. 소부장. 이스펫, 아니 오늘 그 거래소 쪽에서는 일단 금양이 많이 올랐고요. 포스코인터 2차전지예요 다. 그죠? 확실히 2차전지 쪽이 재건 이슈 일부랑, 네, 변압기, 방산, 조선주 전체적으로는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네, 뭐 이렇게 어떤 업종이 좀 보이진 않고 일부 자동차 부품 회사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빠진 거는 그 일단 화장품 쪽, 제닉, 아니 제닉스죠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저기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 ISC 같은 이제 HBM 관련주.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일부 실적 안 좋은 화장품, 여기가 오늘 빠졌다.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견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좀 제가 일부 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개. 그건 내일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뭐 시간이 급한 건 아니니까 주말에 다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안 좋은 건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꺾이는 거지만 제조업은 반대로 좋아져요. 그래서 한국은 좀 버텨낼 것 같고 아직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황관 계속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